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제 계정이 도달률도 이전만큼 안 나오고 뭘 올리기만 하면 언팔만 늘어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죽어가는 계정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마침 본사와 직접 통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인스타그램 운영 전략도 세우고 알고리즘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사와 통화한 내용 그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연락드리는 거고요. 네. 그 카인드비라는 운영하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요 통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요거는 메타에서 지정한 일부 계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번 우선 연락을 드리고요. 네. 통화를 통해서 계정 성장을 위한 포스팅 팁이나 혹은 근래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또 그간 운영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지금 운영하시는 계정 팔로우 수는 이제 17,000명 넘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연락드리기 전에 최근 이제 포스팅하신 컨텐츠나 최근 이제 4주간 제가 이렇게 활동하신 것들을 봤는데요. 일단 요 포스팅 빈도와 관련해서 최근 28일 동안에 요 슬라이드 형식의 이제 인스타툰, 네. 슬라이드 게시물은 3개, 그다음에 릴스 영상 컨텐츠도 또 하나를 이렇게 포스팅을 하셨는데요. 본래 요 정도 빈도로 기존에도 포스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근래 들어서 조금 빈도가 낮아지신 건가요? 요즘 빈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네네. 요거는 근래 인스타그램 활용하시면서 좀 컨텐츠에 대한 방향성 이런 고민 때문이신가요? 아니면 계정에 조금 문제라든지 컨텐츠 제작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원래도 컨텐츠 제작하는데 소요 시간이 많이 드는 편이었는데 그만큼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계속 게시글 올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일들의 일정을 배정하면서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퀄리티를 낮추면서 빈도를 높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kv리티를 어떻게든 유지하되 빈도는 좀 적게 가져가는 게 맞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후자를 택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조금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풀타임 크리에이터로 일하신 게 아니고 또 아울러서 이제 퀄리티 있는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기존보다는 조금 이렇게 빈도가 낮아지신 것 같은데요. 네. 요 컨텐츠 노출과 관련해서 물론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팅 하시는 양도 피드 노출 확률과 굉장히 많은 개연성이 있는데요. 일단 퀄리티 있는 컨텐츠 제작이 중요한 이유는 AI가 추천할 만한 컨텐츠를 탐색을 할 때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릴스 같은 경우는 편집 기술 같은 것을 고려하는 건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분명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해주는 컨텐츠는 사용자로부터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컨텐츠가 최고 가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공감이라고 하면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상 시청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흔히 알고 계시는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이나 만약에 본문안에 설문 투표를 띄웠다면 몇 분이 참여를 했는지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참여율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받을 수 있는 흥미있는 컨텐츠를 포스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만 그 퀄리티 있는 컨텐츠 제작에 되게 집중하셔서 포스팅 간의 갭이 되게 넓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으신 분들께서는 또 낮은 빈도 때문에 노출이 조금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그 릴스 영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포스팅하는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컨텐츠가 새로우신 분들에게 추천될 수 있는 횟수가 확률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새로우신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팔로우분들이 보시는 홈피드에서 내 컨텐츠의 피드 노출률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홈피드 화면에
최근 게시물들을 보면요. 아마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단순히 내가 팔로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최근에 게재한 사진이나 릴스 영상 콘텐츠를 전부 다 이렇게 시간 순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아니고요. AI가 생각하기에 가장 궁금해할 만할 분들의 콘텐츠를 추려서 홈피드 상단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랭킹 순위를 지정해서 경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이때 순위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지점들이 요 각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누구 컨텐츠를 시청을 했는지, 또 최근 누구 컨텐츠에 반응을 했는지, 그래서 보통 최근 사용 패턴을 가장 의미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기반으로 최근 게시물 중 당연히 근래에 상호작용이 많으셨던 분의 컨텐츠를 가장 궁금해할 거야라고 가정을 해서 맨 처음 이제 상단 페이지에 우선적으로 띄워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빈도가 낮으신 분들께서 경험하시는 거는 새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내 일부 팔로워 분들 PD에 내 컨텐츠가 노출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포스팅했을 때 많은 분들 PD에 일단은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들, 왜냐하면 기회를 얻어야 시청 시간이라든지 반응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얻는다라는 개념에서 빈도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선보여졌을 때 시청 시간이라든지 반응 독려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퀄리티도 함께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게시물의 빈도를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액티브한 빈도를 설정을 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요 형식별로 만약에 빈도 같은 것들을 조금 제안을 드리면요. 갑자기 일일 일피드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릴스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슬라이드 형식의 게시물 사진은 일주일에 2번을 타겟으로 이렇게 형식별로 하나씩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만약에 실제로 지금부터 포스팅을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타겟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가장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빈도를 높이려면 조금 그동안 제작해온 방식을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형식이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좀 많이 달라져도 괜찮은 성과가 날지 그건 조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동안은 재미 위주의 공감 에피소드들을 주로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10장을 다 그리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일주일에 하나는 10개짜리라고 하나는 1개짜리 올리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간단한 형식에 도입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게시물 사진 혹은 릴스 관련해서 다양한 형식 같은 것들 시도해 보시는 것들 괜찮은 아이디어이거든요. 왜냐하면 형식별로 노출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형식이라든지 간단한 이런 포맷을 바꿨을 때 실제 인게이지먼트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들 테스트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그리고 게시물 사진과 관련해서 그 장수를 줄여서 포스팅하는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다만 만약에 조금 추천을 하는 형식은 그래도 2장 이상 슬라이드 형식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슬라이드 형식 같은 경우는 이미지 사진 한 장과 달리 홈피드에서 가장 좋은 피드 노출률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팔로워 분께서 내 슬라이드 게시물이 홈피드에서 떴지만 간혹 다른 이제 화면 같은 것들을 보고
있어서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최초의 좋아요나 댓글로 반응하지 않거나 만약에 끝장까지 넘긴 활동이 없으면요. 다른 시간대에 그 사용자분에게 다시 그 컨텐츠를 추천시켜주되 처음 가는 다른 페이지에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자면 뭐 장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개념은 아니어서요. 만약에 뭐 짧게 포스팅을 한다면 뭐 2장이나 3장 정도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피드 노출 확률을 따지자면 단일 이미지보다는 그래도 2장 이상 이렇게 넘길 수 있는 타입이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개수는 상관이 없지만 10개 이상 뭐 이렇게도 상관은 없지만 한 장보다는 2장 이상이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이미지가 몇 장 정도를 가장 권장하는지도 궁금해요. 네네. 이 슬라이드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한 장수 같은 것들이 실제 부스팅에 도움이 되거나 유효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장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간혹 많으면 많을수록 노출의 횟수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번 뭐 20장씩 이렇게 꽉꽉 채워서 포스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장수에 따라서 노출량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아까 비교를 하는 거는 단순히 단일 이미지냐 그 다음에 2장 이상 넘기는 슬라이드 타입이냐 이 2가지 형식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많은 양을 포스팅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앞서 이제 빈도를 올리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한 번은 조금 뭐 짧게 뭐 2장, 3장을 포스팅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근래에 이제 포스팅하신 릴스는 이제 6일 전에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포스팅을 하셨는데요. 요거는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템플릿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포스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영상 편집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어붙이고 음악만 이제 어플 내에서 추가를 했는데 템플릿을 이용하는 네네. 게 노출에 영향을 주나요? 이 템플릿 사용 유무 같은 거는 단순히 이제 영상 편집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이제 최종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어서 요 효율적인 작업 같은 것들을 돕기 위한 기능이고요. 만약에 뭐 다른 뭐 프로그램 편하시다면 다른 이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편집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요 편집 이야기가 나와서 뭐 최근 이제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인스타그램 이제 자체적으로 물론 여전히 이내반의 편집 기능이 있지만 또 인스타그램 자체적으로 편집 프로그램인 에딧이라는 이런 기능이 확장이 되었는데요. 혹시 요거는 근래에 들어가셔서 한번 뭐 둘러보시거나 혹은 직접 이렇게 활용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업데이트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 활용해보진 않았어요. 네네.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편집 기능에서 약간 보완이 된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전에는 뭐 이내반에서 어떤 분들은 뭐 편집을 하시다가 자동 저장이 되지 않아서 다시 뭐 처음부터 맞아요. 편집을 한 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요 에딧이라는 기능에서는 모든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편집 이런 컨텐츠들이 뭐 자동 저장되는 기능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스타그램 이내반에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하신다면 당연히 에딧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그리고 뭐 에딧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대신에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그 에딧 어플리케이션이 물론 편집을 주된 목적으로 나온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 가장 우측 탭에 보시면 인사이트라는 탭이 있거든요. 요거는 물론 인스타그램 안에서 프로페셔널 대시보드에서
요 컨텐츠 포스팅 이후의 결과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에딧 가장 우측 탭에 있는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더 디테일한 실제 의미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을 함께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편집 기능을 활용을 하지 않더라도 가장 우측에 있는 인사이트 탭 이런 것들은 보시면서 특히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내가 조금 뭐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뭐 어떤 부분을 조금 고쳐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때 활용하시기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지금 요거 통화 받으시면서 혹시 인스타그램 프로필 화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 볼 수 있습니다. PC로 봐도 무방한가요? 아마 아직까지 요 에딧은 모바일로 보시는 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모바일로 지금 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입니다. 인스타그램 지금 프로필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삼선 탭이 있는데요. 그 탭에 들어가시면 스크롤을 하시면 가장 하단에 보시면 메타의 다른 앱이라고 해서 에딧이라는 항목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실까요? 있어요. 네. 다운로드 하면 될까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 다운로드를 하시면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카인드비라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여기에서 세이브하신 컨텐츠,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인사이트 정보가 그대로 따라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를 하신 이후에 현재 운영하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사이트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근래에 이제 포스팅하신 릴스 컨텐츠가 쭉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아무 이제 릴스 컨텐츠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요. 엄청 자세하게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조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는요. 보통 이제 컨텐츠 포스팅하고 나서 인사이트를 보실 때는 보통은 가장 이제 위쪽에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 가능하신 뭐 조회수,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보는데요. 물론 당연히 인게이지먼트의 횟수가 높을수록 노출 확률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보신다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좋아요 비율, 공유 비율, 비율로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 지표를 함께 보시는 게 정확한데요. 요거는 약간 이러한 취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스팅한 릴스가 1000명에게 도달을 했는데 10번의 공유 횟수가 나온 것과 10개의 계정에게 도달을 했는데 10번의 공유 횟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인사이트에서 10번 공유 횟수는 동일하지만 혼자의 컨텐츠가 훨씬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확률들이 더 높은데요. 그래서 단순 이제 횟수뿐만 아니라 실제 도달한 계정에 비해서 몇 퍼센트의 참여율이 나왔는지, 그래서 참여 퍼센테이지가 높은 컨텐츠가 요거는 좋았구나, 아니면 요거는 참여율이 좋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건너뛰기 비율이라고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컨텐츠는 건너뛰기 비율이 몇 프로로 나와 있으신가요? 지금 보고 있는 건 60% 정도 나와 있네요. 네네. 건너뛰기 비율 같은 경우는 이 퍼센테이지를 노출을 결정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진 않는데요. 보통 이제 릴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AI가 추천해주는 컨텐츠를 랜덤하게 바로 플레이돼서 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인트로 3초 파트에 일단 사용자의 스크롤을 잡았느냐 아니면 잡지 못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가장 의미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건너뛰기 비율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영상의 가장 인트로 구간을 조금 더 뭐 다른 것들을 시도를 해본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뭐 눈길을 끄는 텍스트 활용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일단은 시각적으로 컷 편집을 빠르게 해서 뭔가 시각적으로 빠른 움직임이 있으면 또 스크롤을 멈추시는 사용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컷 편집을 인트로에서 빠르게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하이라이트 파트부터 시작하시는 분.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 영상이 인트로 파트에서 뭔가 후킹되는 것들이 먹혔는지 아니면 요거는 인트로 파트가 좋지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컨텐츠 개발하시는데 활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건너뛰기 비율 정보는 과거에 올린 거는 나오지 않아서 네네네. 언제 올린 거부터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그 이전 탭으로 가시면 릴스의 그 기간 범위가 365일까지 최대 이렇게 집계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건너뛰기 구간 같은 경우는 사용자분이 3초 안에 이탈을 했는지 3초 이상 잔류했는지 이 지표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상에서도 그 3초 안 이탈률, 3초 이후 잔류 비율 이 지표를 도입한 시기가 만약에 근래라고 하면요. 과거 릴스 게시물 중에서 이런 지표가 뜨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과거 이제 포스팅하신 컨텐츠 중에서는 건너뛰기 비율 같은 게 이렇게 블랭크로 나와 있는 케이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이제 과거 게시물 같은 경우는 특히 건너뛰기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에서 도입된 시점이 조금 이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지표가 이전 게시물은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잔류 그래프 같은 거 보시면요. 영상 가장 처음부터 가장 끝까지 잔류 이탈 이러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인트로 파트에서 가장 많은 이탈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영상 이제 초반부 이제 후킹되는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은 이 컨텐츠뿐만 아니라 나는 과거 이제 릴스 컨텐츠를 봐도 항상 10초에서 15초 구간에 많은 이탈이 일어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럴 때는 영상 길이 자체를 짧게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에 있는 정보와 더불어서 차후에 리뷰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퍼센테이지, 건너뛰기 비율, 잔류 그래프 이런 것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통화 시간이 조금 짧게 할당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모든 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못하고 가장 효용성이 있을 만한 이 인사이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 통화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릴스에 그 유튜브나 틱톡 로고가 뜨는 경우들에는 이 알고리즘이 마이너스 감점을 주기도 하나요? 로고나 이제 워터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노출 확률이 떨어질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플랫폼의 로고가 삽입되는 것은 실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물론 그 컨텐츠에 대해서 인게이지먼트가 월등히 높아서 로고가 있지만 물론 바이럴되는 영상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노출 확률이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다른 플랫폼을 홍보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시각적인 로고 대신에 텍스트로 땡땡땡 이렇게 기재를 하셔서 차라리 텍스트로 홍보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터마크 활용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매니챗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본 적이 있는데 댓글로 어떤 키워드를 쓰면 DM이 자동 발송되고 DM에서 뭔가 링크를 클릭할 수 있게 유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매니챗을 사용했을 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게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산 걸로 인스타그램에서 책정을 하는지 궁금해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인게이지먼트, 이런 참여도 같은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댓글 같은 것들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주시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댓글로 참여를 하셨다면 역시 컨텐츠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라고, 공감을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다만 이제 이러한 원리 같은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요. 자기적으로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너무 자기적으로 유도하는 컨텐츠는 일부 검열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AI가 검열하는 방식 같은 것들은 100%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특정한 이제 워딩 같은 것들을 댓글에 다세요라고 유도를 한다라고 하면요. 100% 예방법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은 너무 맥락 없이 하트 이모지라든지 맥락 없는 워딩을 유도하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포스팅한 거는 뭐 퇴사후 뭐 프리랜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인스타툰을 게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내용과 연관성 있는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이제 100%는 아니지만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언급하신 자동 댓글, 자동 DM 발송 프로그램, 인스타그램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권장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활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제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다만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간혹 답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답글이나 DM이 발송이 되면요. AI가 이거는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보세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댓글 뭐 며칠 제한, 이런 사용 제한 같은 데 간혹 걸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걸렸다라고 해서 계정 품질에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사용상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권장을 하는 거는 당연히 매뉴얼로 뭔가 답글을 조금 시간을 나누어서 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통화 앞전에 뭐 제안 드리거나 뭐 설명드린 내용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일단 뭐 포스팅 컨텐츠 노출과 관련해서 퀄리티도 중요하고 또 아울러서 포스팅 빈도 역시 피드 노출과 개연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릴스 영상은 하나, 그 다음에 게시물 사진은 2번을 제안드렸고요. 그리고 사진 포스팅은 단일 이미지보다는 2장 이상 넘기는 형식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뭐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보신다면 요 에딧이라는 앱에서 뭐 설명드린 그 몇 가지 지표들 함께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 포스팅하신 컨텐츠를 다시 활용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다만 다시 활용하신다면 이제 워터마크 로고 같은 것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시면 좋고요. 금일 이렇게 제안드린 내용 중에서 실제 적용하시기 힘든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내용 정리해서 네이버 계정으로 금일 메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6주간에 거쳐서 메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추가적인 포스팅 팁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씩 메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유선으로 도움을 받는 네. 건 제가 따로 뭐 신청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1회 연락을 드리는데요. 다만 메타가 지정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유망한 크리에이터 그룹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계정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간혹 2회차 혹은 3회차 몇 개월 뒤에 또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팝업 창이 뜨는 케이스가 있어서 몇 차례 이렇게 연락드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팝업 창이 뜨실 때 또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망한
계정이라는 게 혹시 기준이라든지 비율이 있나요? 예. 요거는 사실 기획팀에서 이러한 계정을 선발을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들은 내용에 따르면 단순히 팔로워 카운트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팔로우 수라든지 혹은 어떤 계정은 작지만 컨텐츠에 뭐 인게이지먼트가 좋으신 분, 어떤 케이스는 컨텐츠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뽑았다라는 내용들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계정 크기 이외에 뭐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통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메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고리즘 때문에 이 계정을 새로 파야 되나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인스타그램 또 기획팀이 유망하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냥 유망하다는 건 사실 가능성만 지금 있고 뭐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건 아니어가지고 네, 정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들 열심히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리 멋진 전략도 결국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네, 게을렀던 지난 날들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면서 저는 앞으로도 창작자 그리고 프리랜서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